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식품미생물학 이승훈입니다. 진도를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 과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먼저 하고, 그리고 출제 경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고요. 그리고 수업 방식,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식품미생물학은 여러분들이 다 학부 때 공부를 해 보셨을 거고 다들 굉장히 좋아하시는 과목이잖아요. 선호도 1위 과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죠? 분위기가 딱딱한 것 같아서 자, 우선 교재를 지금 받으셨을 겁니다. 아주 따끈따끈한 교재고요. 최신 출제 경향에 맞춘 책입니다. 어느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요? 자, 쉽게 갈 겁니다. 우선 제 강의는 쉽게 갈 겁니다. 꼼꼼히 하나씩 짚어가면서 수업을 할 건데 쉽게 갈 겁니다. 자, 교재에서는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뭐 괜찮아요. 다들 뭐 이렇게 뭐 모르는 사이고 뭐 얼굴도 가려져 있고 하니까 뭐 저만 지금 이런데 어디가 제일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부분을 알아야 거기를 집중적으로 볼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일단 가격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야지 이거를 살지 아니면 뭐 저기 할지 말지를 봐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실없는 농이었고요. 죄송합니다.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은 목차입니다. 목차. 제가 학부 때 지도 교수님이 목차를 외우라고 시키시더라고요. 학기 초부터. 그래서 중간고사 때까지 매 시간 들어올 때마다 한 명씩 시키셨어요.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이게 무슨, 심지어 중간고사는 목차를 다 쓰라고 비포용지 하나 나눠주시고서는 쓰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 학기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 과목이 머릿속에 싹 정리가 되더라는 거죠. 자, 지금 소름이 끼치도록 털이 쭈뼛 쓰는 그런 그 감각을 느끼셨으면은 된 건데 저만 지금 그런 느낌을 가지신 거죠. 네, 미생물이 특히 그렇습니다. 어떻게? 목차가 중요합니다. 목차는요, 차례는, 컨텐츠는 얘네들은 이 과목에 대한 서머리예요. 서머리. 특히 미생물이 중요합니다.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제가 있어요. 많이 들어본 거고 거의 주인공이다시피 한 미생물이죠. 얘가 어디에 속하는지, 얘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진균류의 효모인지 곰팡인지 뭐 알아야, 계통을 알아야 시험 문제가 그렇게 나와요. 효모인지 세균인지 바이러스인지. 자, 시험을 보러 가시면 시험은 20문항이 출제가 되죠. 사지선다 20문항인데 20문항이 전부 다 균의 이름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목차를 한번 보시겠어요? 목차를 보시면 어느 책이나 다 거의 똑같아요. 미생물학의 역사, 그 다음에 분류. 여기서 거의 한 3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세균, 곰팡이, 효모,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미생물의 분류가 나오죠. 여기서 한 문제 정도씩 챕터별로 나올 거고. 그러니까 20문제가 전부 다 우리가 어려워하는, 어려워하지 않죠. 쉽게 할 거니까 우리는. 아무튼 배우기 전에는 어려우니까 어려운 미생물 균주 이름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목차 7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원액, 진액, 이거는 거의 미생물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반 생물학 내용이고 그 밑에 성장과 대사 이런 데서도 한 문제씩. 한 장 넘기시면 위생학인데 위생학하고 미생물학고가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식품위생학은 곧 식품미생물학과 같아요. 왜? 미생물 중에서 식품과 관련된 것만 보는 거니까. 그리고 부패, 실험법, 유전과 변이 이 정도.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대사 이런 것들이 섞여 있죠. 그러면 대사는 생화학인데 생화학도 셀 단위니까 미생물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말을 잠깐 보시면 우리가 왜 식품미생물학을 어려워하는지, 식품미생물학이 왜 어려운지에 대해서 잠깐 나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여서, 쉽게 볼 수 없는 거여서, 그리고 학명 때문에 이게 길고 발음하기도 좀 까다롭고 이게 입에 잘 붙지 않아서, 그래서 쉽게 가는데요. 용어, 이탈릭체로 쓰여져 있는 학명, 속명과 종명 뭐 이런 것들이 입에 잘 붙지 않고 잘 모르겠고, 근데 나름의 규칙성이 있거든요.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지에는 사카로가 뭐예요? 사카로가 슈가잖아요. 슈가, 사카린, 사카라이드, 슈가, 뭐 당,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그런 종자인 거죠. 그런 어원을 하나하나씩 찾아서 마치 보캐브러리 공부하듯이, 책이 그다지 두껍지도 않고 거의 모든 미생물 책들이 비슷하긴 한데, 어원을 찾아서 어간과 어미와 이런 것들의 규칙성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보다 보면 난생 처음 보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 얘는 이런 거 같은데 하고 답을 고르시면 그게 맞는 그런, 유추해서 풀 수 있는, 단순 암기가 아니라 조금씩 이해하고 이해를 토대로 유추해서 미루어 짐작해서 답을 고를 수도 있는 그런 강의가 될 거고요. 밑에 줄에 보시면은 생물학, 생리학, 생화학, 대사 이런 것들하고 전부 다 관련이 있는 그런 과목이어서 이 과목 저 과목 들쑥날쑥하면서 들락날락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도 걱정하실 게 없는 게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주 쪽지 시험이라기엔 뭐하고 아무튼 전주에 공부했던 걸 복습할 수 있는 그런 핸드아웃을 나눠드리고,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요점 정리가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지만 주로 이제 요점 정리가 되어 있는 뭐 괄호넣기 문제나 이런 것들이 될 거예요.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것들이 반복이 되면 별거 있습니까? 공부는 반복이잖아요. 그죠? 계속 반복하는 거죠.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외워지는, 뭐 우리 말하는 것처럼 구구단처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이 미생물학이 반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좀 낯설어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 밑에 내려보면은 네이버 카페 다 아실 거고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다 가입이 되어 있으시겠죠. 진통 카페를 검색창에 넣으시면, 그러면은 그냥 진통만 넣으면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통증, 진통 이쪽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통 카페 이렇게 넣어야지 진통 카페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질문을 올리시면 실강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인강을 들으시는 분들이나 아무튼지 간에 저와 소통을 하면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거니까 뭐 어떤 거라도 관계 없습니다. 이게 아주 간단한 거, 쉬운 거, 나만 이런 걸 모르나 싶어가지고 주저하거나 이러실 필요 없이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누군가 질문을 올리면 그걸 보면서 또 위안을 얻을 수도 있고, 그걸로 공부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아주 스스럼 없이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들락날락 하면서 저도 같이 공부해서 정답을 찾아서 해설을 달아드리고, 그걸로 또 미생물학의 어떤 지식이나 시켜가지고 또 공부를 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은 그래서 반복, 용어의 개념, 정의 위주로 갈 거고요. 실제로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난이도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어서 거의 식품기사, 산업기사 정도 수준, 그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그 정도의 문제인데, 그래도 이게 많이 반복이 안 되고 용어, 단어에 대한 이해가 잘 없다 보니까 이게 나왔는데 곰팡인지 세균인지
효모인지 이름 자체도 일단 분류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목차 얘기를 한 거는 이건 실화예요. 정말 중간고사 때 이 목차 쓰는 걸로 시험을 보고 그랬었어요. 저희 학번 학생들이. 근데 그 목차를 비포 용지에다가 쫙 써놓고서 거기다가 한 줄씩 설명을 달잖아요. 그럼 진짜 써머리북이 되는, 머릿속에 그 과목이 완전히 정리가 돼버리는. 그래서 요건 아닌데 오늘 보여드릴 그 슬라이드 중에 가장 중요한 미생물학의 분류표, 요거를 보면서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챕터별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이 챕터에서는 몇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었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온다, 이런 팁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질문이나 어려운 것들은 카페를 활용을 하시고 실강 들으시는 분들은 뭐 그때그때 말씀하셔도 괜찮고요. 자, 그러면은 12페이지부터 자, 진도를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생물학의 역사와 발전 첫 번째 챕터입니다. 이 첫 번째 챕터에서는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 몇 페이지 되지도 않는데요. 사람 이름들 나오고, 그 사람의 업적이 나오고, 뭐 그림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 그림이 이제 요 그림인데 굉장히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이거를 스완넥 플라스크 실험이라고도 하고, 구스넥 플라스크 실험이라고도 하고 그럽니다. 그림부터 봤으니까 그림부터 먼저 설명을 해볼까요? 이 스완넥, 구스넥 뭐 다 거위, 뭐 백조의 뭐가 됐든지 간에 목이 긴 조류의 형상을 따서 만든 플라스크인데, 이게 이제 파스테르가 실험을 한 그런 유명한 그림이 되죠. 고기 국물을, 영양 성분이 있는 고기 국물을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멸균, 살균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방치해 뒀더니 고깃집이 썩지 않더라. 여기서 끓으면서 살균이 되고, 그러면서 기체가 나가다가 여기 이제 물이, 수증기가 응축돼서 막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연적으로 실링이 되는 거니까 바깥 공기 중에 있는 세균들이, 미생물들이 들어오지 못해서 어떻게 6개월 넘게 썩지가 않더라. 그래서 살짝 기울여서 여기 있는 응축수를 버렸더니 바로 2, 3일 만에 썩어버리더라. 여기가 포인트거든요. 지금 살균이 된 후에 자연적으로 수증기가 나가다가 여기 응축수로 막혀버리는 거. 이런 거 우리 실생활에서도 있잖아요. 세면대, 수도 파이프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위가 세면대고 우리가 세수를 하고 물을 버리면은 항상 여기에 물이 다 버리지 않고 좀 걸리게 되어 있잖아요. 이걸 트랩이라고 하죠. 하수구에 더러운 냄새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그런 그 유명한 실험이고, 우선 첫 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아주 예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도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로버트 훅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현미경학, 광학, 천문학, 지질학, 뭐 아무튼 예전에는 뭐 아리스토텔레스도 그랬고 수학에, 의학에, 뭐 철학에, 뭐 미술에 뭐 전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광학, 천문학, 물리, 건축 전부 다 전문가였대요. 심리학까지. 이 사람이 이 코르크를 관찰을 해서 셀이라고 하는, 거기 새로운 용어를, 세포라고 하는 용어를 만든 게 이 사람입니다. 그러니 로버트 훅 나오면은 셀, 콜크, 현미경으로 관찰. 지금 말씀드리는 것들이 전부 다 문제의 보기로 등장해서, 다음 보기 중 미생물학의 역사와 관련해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가장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런 문제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줄 한 줄이 다 소중합니다. 어떻게 문제에 어떻게 보기로 나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안토니 판 레이우엔 훅, 이렇게 읽어야
알았대요. 이 사람이 덴마크 사람이어서. 근데 이제 영어식으로 안토니 반 레베누크 이렇게 읽는데, 레베누크는 영어식으로 읽는 것도 아닌데, 그쵸? 아무튼 레이우엔 훅 이런 식으로 읽어야 된다는데, 이 사람이 이제 현미경으로 미생물을 최초로 관찰한 사람. 그래서 간균, 구균, 나선균 이런 그림들을 그렸었죠. 간균은 막대기 모양 균, 구균은 동그란 구슬 모양의 균, 나선균은 스프링처럼 꼬인 균. 쉬운 용어도 쉬운 대로, 어려운 용어는 어려운 대로 하나씩 계속 반복해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웬만하면 수업 시간에 여러 수십 번 용어에 대한 정의가 반복이 될 거기 때문에 처음에나 좀 필기를 하시고 나중에 중반 이상 넘어가면은 머릿속으로 계속 들으면서 그렇지, 제가 맞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이러면서 반복 학습이 되는 그런 식으로 수업을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파트를 보시면은 자연 발생설, 생물 속생설. 말 그대로 자연에서 그냥 거저 발생을 했다. 이게 자연 발생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문장들도 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있던 문장들이죠.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 그냥 생겼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저절로 생겨난 거다. 개미는 꿀에서 발생했다. 꿀이 있는데 항상 개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절로 어디서 나왔나 봐. 과일이 있으면 그렇게 초파리들이 막 날라치죠, 이게. 과일이 초파리를 만들었나? 뭐 이런 거. 또는 미생물은 상한 국물에서 발생한다. 뭐 이래가지고 파스테르가 이런 실험을 해가지고 자연 발생설을 부정하고 막 이랬죠. 옆에 13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설명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3일 만에 세균이 발생했고, 뭐 10일 만에 세균이 발생했고, 미생물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생물에서 유래가 됐고, 바깥으로부터 유입돼서 들어온 것이고, 이런 설명, 그림 설명들이 이제 됐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림이고, 응축수가 빠져나가면서 바깥 세상과 막혀버려서 멸균된 게 유지가 될 수 있었다. 거기가 포인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생물 속생설, 다른 생물체로부터 생물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도 있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사람 이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훅도 나왔고 레베누크도 나왔고 파스테르도 나왔지만 아무튼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소중해서, 왜 그러냐면 누가 나올지 몰라요. 파스텔은 너무 유명하니까, 레베누크도 우리 다 아니까.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죠? TMV, 타바코 모자이크 바이러스를 처음으로 발견한 이바노프스키가 있죠. 아무튼 이바노프스키 얘기도 이제 뒤에 나올 건데, 아무튼 사람 이름이 나오면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꼼꼼히 다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자, 프란체스코 리디 어떻게 읽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뭐. 발음 중요한 거 있어요. 용어의 발음 있죠, 발음. 이 얘기를 했어야 된다. 발음에 연연하지 마세요. 특히 학명을 읽을 적에 어떻게 있든 여러분들의 마음입니다. 발음 기호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표준 뭐 스탠다드 발음을 알아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괜찮아요. 우리가 뭐 학문을 하자고 발음을 예쁘게 멋있게 원어민처럼 하자고 모인 게 아니죠. 시험에 붙자고 합격하자고 모인 거고, 발음은 철자 그대로 편한 대로 읽어주세요. 그래야 기억에 잘 남아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소리 내서 좀 읽어주시면 좋아요. 당당하게. 주변에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좀 더 또박또박. 당당하게. 뻔뻔하게. 그래야 기억에 잘 남고, 그 단어를 봤을 적에 내가 이렇게 철자 따라서 읽었었던 기억으로 좀 더 기억이 잘 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미생물에서는 읽으셔야 돼요. 소리내서 읽으시는 거를 적극 권합니다. 제가 반복해 드리고 여러분이 반복해서 읽으시고 용어의 정의 이거 위주로 공부하고 믿고 같이 가시면 어렵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학원과 이 교재와
제 강의를 선택하신 거를 후회하지 않으시도록 적극적으로 도와드릴 테니까 같이 열심히 공부하면서 가는 겁니다. 자, 레디는 무슨 얘기를 했냐? 구더기는 썩은 고기에서부터 저절로 발생하지 않음을 증명을 했어요. 발생한다는 거는 자연 발생설이고, 그거를 실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증명을 했고, 또 4번에 있는 라자로 스팔란자니, 이 사람은 역시 어떻게 봉해진 플라스크에서 가열돼서 영양고물을 살균을 하면 어떻게 미생물에 오염되지 않는다. 비슷한 실험이었죠. 이 수완액 플라스크하고. 근데 뚜껑을 열면 공기가 들락날락 하니까 바로 오염이 되더라. 바로 썩더라. 그런 것을 이 라자로 스팔란자니가 또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어요. 이 사람도 역시 자연 발생설을 부정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파스테르, 레디, 스팔란자니 다 자연 발생설을 부정한 그런 과학자들이 됩니다. 공통점은 자연 발생설을 부정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고깃국물, 잘 썩는 고깃국물을 이용을 해서. 또 파스테르가 한 번 더 나오죠. 이제 환경에서 미생물은 영양국물에서 미생물의 생육을 초래함을 설명했다. 마침내 자연 발생설을 반증했다. 파스테르는 이것만 한 게 아니죠. 화학 시간에도 나오시잖아요. 왜? 주석산 타르타리게시드의 광학 이성질체를 발견을 했고, 미생물, 거기다가 우리 잘 아는 저온살균, 포도주의 3패, 이것 때문에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듭을 하셨겠죠. 정말 무슨 뭐 우주에서 오는 그 천재여가지고 한 방에 한 건 아니었겠죠. 그렇죠. LTLT, 저온 장시간 살균법을 몇 도에서 63.5도, 62도 이쪽 저쪽에서 몇 분? 25분에서 30분 사이. 있죠. 그건 궁극적으로 뭐를 없애려고 하는 살균법이었죠. 지금 이 시대에서는 브루셀라, 우형결핵균, 얘네들을 살균하는 온도와 시간대가 되는 거죠. 자, 위생학과, 미생물학과, 뭐 왔다 갔다 생화학과 들락날락 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공기는 들어가지만 미생물은 목 부분에서 걸러진다. 응축수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파스텔은 또 혐기성균도 발견을 하셨어요. 주석산 타르타리게시드의 광학 이성질체도 요건 뭐 화학의 내용인 것 같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보기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범위는 넓은데 낼 부분은 많은데 문항은 20문항이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꼼꼼히 제반 사항들을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옴니 비뷴 이 비보, 모든 생물은 생물로부터 발생한다, 이런 말도 남겼다고 하시고, 그 파스테르가 황금기를 여셨는데 이 공원을 어떻게 효모가 혐기적 조건에서 당을 알코올로, 이거 발효죠, 발효. 퍼멘테이션의 개념을 확립했고, 또 저온살균법, 이게 그래서 페스터리제이션이 됐죠. 다 아는 그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하나하나씩 정리를 차분하게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매주 리뷰를 통해 가지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빠진 거, 안 빠진 거, 중요한 거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누에병이라고 하는 미생물을 발견을 해가지고 미생물이 질병의 원인은, 그래서 미생물 병인설, 이것도 파스테르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서
이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공수병 백신을 개발했고, 백신을 여러 가지를 개발을 하셨죠. 이게 그 밑에 있는 6번의 코흐하고 비교가 돼가지고, 코흐는 각종 병원균을 발견을 했고, 파스테르는 그 질병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고 막 이랬어요. 그래서 백신 나오면 주로 파스테르고요. 병원성 균을 발견한 거는 주로 코흐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거기에 공수병 백신을 개발을 했고, 그리고 코흐를 보시면은 6번의 코흐를 보시면 파상풍, 탄저, 콜레라, 결핵, 티푸스 이런 다양한 병원성 세균을 발견했고, 이 병에 대한 백신은 주로 파스테르가 개발을 했고,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각종 백신의 개발, 서로 프랑스와 독일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앞서거니 뒤서거니 노벨상을 받기도 하고, 서로 각자의 연구소에서 의식을 하는 그런 사이였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2번으로 다시 가서 질병의 병원균설. 예전에는 질병은 신이 내린 벌이다. 신벌설이죠. 신벌설. 너는 신에게 벌을 받아서 병이 걸린 거야. 그랬다가 어디로 가죠? 장기설로 가죠. 장기설. 장기설은 미아스마 셀이라고 해서, 미아스마는 나쁜 공기, 미아스마 셀리는 장기설입니다. 장기설. 공기가 나쁜 거예요. 나쁜 공기설. 나쁜 공기는 좀 좋게 말한 거고, 나쁜 냄새, 나쁜 냄새가 나는 곳에 병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장기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사액체설 나오죠. 사액체설은 뭐죠? 우리 몸은 4가지의 액체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4가지 액체가 뭐냐?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한 10수년 전에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오지선다 시절인데, 혈액, 점액, 사액체, 혈액, 점액, 황담즙, 흑담즙. 이거 외에 하나 더 집어넣고 아닌 것을 고르시오. 뭐 이렇게 쉬운 문제도 출제가 된 적이 있어서, 그랬다가 이제 미생물의 발견으로 질병은 이제 미생물이 일으키는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 3번에 있는 아고스티노 바시. 딱 이름만 들어도 이태리 사람인데, 이 사람이 세균학의 창시자. 곰팡이가 뇌병을 일으키는 걸 발견했다. 파스테르는 같은 뇌병이지만 세균에 의한 뇌병을 발견했고, 이 사람은 이탈리아 세균학의 창시자인데, 이탈리아 세균학의 창시자라는 것도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죠. 잠병이라고 하죠. 잠병. 누에 잠자를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최대한 다양한 용어를 꼼꼼히 알아두는 게 시험에 도움이 될 겁니다. 왜? 출제자의 마음으로 우리가 문제를 보게 되면 출제를 하시는 선생님들이 어떤 용어를 누에병으로 쓸지, 누에병은, 누에는 우리말인데 병은 저 한자니까 한자로 잠병 이래버리면 누에 잠자를 써서 복잡한 한자에서 쓰기는 좀 뭐하지만, 잠실이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누에 잠자.